자, 진도 좀 나가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25년도 거 20번부터 나갈 거고, 필기하는 파트 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모의고사 진도가 나갈 때는 핵심은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모의고사 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적어도 진도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첫 번째 24년 모의고사만큼 좀 이렇게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사실은 회독을 돌려야 앞에 있는 24년만큼의 어떤 그 익숙함이 생길 거고, 그러려면 꼭 제가 반드시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나 물 좀 먹고 올래요? 괜찮아요? 네. 네. 네, 물 먹고 오세요. 네. 추천하는 건 뭐냐면, 영어를 날 잡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각 잡고 하지 마시고 짜투리 때 미니북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시간들 좀 남을 때 영어를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타 과목에 비해서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일마다 지문을 좀 이렇게 적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나가 볼게요. 자, when you're working in healthcare. healthcare라는 거가 이제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너가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할 때, 뭐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냥 일을 할 때, 문장 보시면 가주어 진주어 나와 있는 거 보셔야 돼요. 가주어 진주어라고 나와 있는 거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오케이. 자, 네가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다? develop,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뭐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 투부정사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이런 걸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는데, 가주어 진주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원래 문장은 it 대신에 투부정사가 이 주어 자리에 있던 건데 여기가 호흡이 기니까 뒤로 뺀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는 여기서 사실상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 따지고 보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자, solid 이 단어 중요합니다. 단어 아셔야 돼요. 견고한. 견고한이 뭐냐면 되게 확실한 걸 말하는 건데, 견고한 직업 관계를 누구랑 환자들과 견고한 직업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견고한 직업 관계가 뭐냐? 생각해 보는 거야. 너는 지금 의사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집중해서 이 지문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견고한 직업 관계가 뭔지를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라는 거냐, 아니면 적어도 의사니까 너무 친구 같진 않아야 된다라는 거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establish가 설정하다, 확립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설정하다로 쓰였어요. 현실적인 자기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필자는 뭐라 해야겠냐면, 현실적인 자기 경계를 설정하래요. 다시, 현실적 자기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너는 그 관계를, 여기서 그 관계라고 얘기하면 아마 너와 환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의료진인 너와 환자와의 그 관계를 보호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견고한 직업 관계라는 것이 결국에 무슨 얘기였냐면, 현실적인 자기 경계를 설정하라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다시, 현실적인 자기 경계를 설정하라. 이 말도 별로 와닿지 않죠? 약간 느낌은 근데 드는 건 어떤 거냐면,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 문장 보세요. It is important. 자, 그러면서 또 뭐라 얘기했냐면 가져진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투부정사 여기서 명사적 용법을 쓰였다고. Keep focus on the patient. 초점을 환자한테 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초점을 환자한테 두라는 거는 결국에 환자랑 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라는 건가? 명확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환자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갑니다. 다음 문장. 접속사를 썼는데 접속사 다음에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working이라고 썼으니까 우린 이런 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일 때 중요한 거는요, 앞에 이렇게 접속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분사구문일 때 이렇게 접속사가 살아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냐, when you are 라고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고, 혹은 그냥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when you work with 이렇게 쓰였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하는 얘기. 자, 그러면 태야 잠깐 졸리시면 잠깐 눈 붙이실래요? 제가 깨워드릴까요?
5분만 있다가? 오케이. 자, 그러면 너가 누구랑 일을 할 때요? 환자랑 일을 할 때. 근데 어떤 환자냐면요. 잘 봐요. 환자가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수동태로 써야 됩니다. 지금 환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 frequently, 자주 보이는. 다시 한번. 환자가 자주 보이는 환자들과 일을 할 때. 그 환자들에 대해서 일을 할 때 가주어 진조 또 나왔어요. 그럼 뭐 하기 쉽냐면 start to think of them. think of A as B 구조예요. think of, 여기 of가 반드시 붙어야 돼. think of A as B는요. consider랑 똑같은 거야. consider regard 이런 거 있잖아요. A를 B라고 여기다. 그래서 중요한 건 of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환자들을 친구라고 여기기 시작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뗀 거 보니까 친구로 뭔가 대하지 말라는 느낌이죠. 딱 보니까.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 환자들하고 다시 자주 보이는 환자들에 대해서 일을 할 때요. 그러니까 네가 걔네를 친구로 여기가 쉬워 이런 얘기죠. With a friend, 친구랑은요. You're likely to. 너 뭐해? Share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적인 그런 정보를 공유하죠. 공유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봐요. 이때 대신 주관대죠.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앞에 있는 정보, 개인 정보를 꾸며주는 건데 That is not appropriate. 근데 그 개인 정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적절하지 않죠. 누구랑은요? 환자하고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자랑 공유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를 두라는 느낌이네요. 초점은 환자한테 맞추되. Patients. 환자들은 may feel that 대절이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리를 자꾸 가깝게 좁혀서 친구처럼 지내는 게 왜 문제냐면요. 여기 대절, 이때 명사절 접속사고 얘는 생략이 가능하죠. 환자들은 뭐라고 느낄 수도 있냐면 they cannot share important health related information. 자기들이요. 이때 they는 patients죠. 환자들인 자기들이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를요?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왜요? Because you're their friend. 의사인 너가 자기들 친구니까요. 아, 이거 얘기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의사면 오히려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가주어죠. 여기 또 진주어예요. 지금 이 지문은 가주어 진주어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embarrassing. 여러분 이거 embarrassing하고 embarrassed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embarrassing하고 embarrassed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embarrassed를 쓰면 이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감정이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의 출발점은요. embarrass라는 단어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embarrass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를 뭐 한다? 당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당황하게 혹은 난처하게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까 그거를 그렇게 만드는 거냐?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당황하는 거냐? 당황하게 만들어지는 거냐를 따졌을 때 당황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얘는 지금 상황 자체가 당황스럽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embarrassing 쓰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har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건 되게 당황스럽고 난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걸 의료진한테는 오픈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같이 느껴지는 의료진한테는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게 되게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self boundaries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자기 경계라는 건 can also be thought of as 여기 이거 보세요. 아까 위에서 우리 기억나세요? think of A as B 구조 있었죠. 지금 저는 이걸 어떻게 쓴 거예요? 수동태로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A, B, thought of as 이렇게 써있죠.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of as가 붙어 있어요.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이렇게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self boundaries가 원래 A였던 것이고 쭉 가셔서 professional boundaries가 원래 B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기 경계, 위에서 얘기했던 자기 경계라는 건 직업적 경계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계는 뭐다? 직업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넌 의료진이니까 직업 경계를 유지해야죠. 고로 you need to treat patients. 너는 환자를 대우해야 합니다. 존중을 가지고. 그리고요. 이때 keep은 누구랑 병렬입니까? treat이 1번이고 2번이 keep이죠. you need to keep이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거 keep이 5형식이에요. 5형식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keep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여기 형용사 들어가야 해요. 그럼 여러분들 professionally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사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자 존중을 가지고 존중으로 환자들을 대하되 그 관계를 좀 직업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죠.
고로 명령문으로 끝냅니다. 잘 보시죠. Be friendly. 명령문이에요. 친절하게 대하라. 다시. 명령문은 항상 어법 양자택일로 나올 때 동명사인 척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명령문 쓰였고요. 그 다음 뒤에 가셔서 and 뒤에 또 다른 명령문. 여기 2번, 여기 1번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해라. 누구한테? 환자들한테. 그리고 항상 keep the focus on. 뭐하라? 초점을 둬라. 환자들한테.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친구처럼 대하는 거랑 초점을 맞추는 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다시 친구처럼 대하는 거랑 초점을 맞추는 건 별개입니다.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서 초점을 안 맞추 다시 친구처럼 대한다고 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약간 직업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초점을 안 맞추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지문들은 내용일치 문제로 만약에 냈을 때 여러분들한테 약간 낚시를 거는 게 어떤 요소를 걸 수 있냐면 직업적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초점을 안 맞추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낼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21번으로 넘어갑시다. 가벼운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방금 20번 했잖아요. 20번을 딱 떠올렸을 때 키워드가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기억해 보세요. 20번을 딱 떠올렸을 때 어떤 키워드가 떠올려야 되냐면 환자와의 관계, 다시 환자와의 관계였고요. 환자와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친하지 마라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거든요. 너무 친구처럼 지내지 마라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문적 혹은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는 거였어요. 다시 환자하고의 관계는 뭐다? 전문적, 직업적 경계를 유지하는 거였다고요.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키워드를요. 다시 환자와의 관계는 뭐다? 전문적 경계를 유지하는 거다. 그 교재에 다 써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그 분석본은 프린트로 드릴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 요거로 넘어갑시다. 21번입니다. 21번 보시면 quote fresh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명령문이에요. 자, 그러면 quote가 뭡니까? 묻히다란 뜻인데 quote가 뭐를 묻히냐면요. fresh, wet, swab이니까요. 다시 되게 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거인 그런 뭡니까? 젖은 면봉을 어디다가 묻히래요? 소금에다 묻혀라. 그리고 지금 명령문이에요. 좀 묻혀라. 그리고 터치니까 대란 느낌. 대란 얘기죠. 대라. 다양한 부위에 대라. 어디에? 네 혓바닥에 다양한 부위에 대라. 문장에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레코드를 그냥 동사로 때리버리면 안 되는 게 병렬 구조가 아니에요. 컴마만 두고 병렬할 수 없죠. 뭐 하면서? Recording where your taste seems strongest. 이때 where는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의문사라기보다는 관계부사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럼 얘를 관계부사로 본다면 선행사가 생략된 구조로 보는 거고, 그러면 지점 혹은 곳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지점 혹은 곳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면 너의 테이스트, 미각이 seem strongest, 가장 강력한 것 같은, 다시 한번 너의 미각이 가장 강렬한 것 같은 지점, 가장 강렬한 것 같은 곳을 기록하라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됐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가 되게 세게 약간 미각이 느껴지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각을 해라. 물로 각을 해라.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horoughly란 단어 through가 아니에요. thoroughly는 철저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철저하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완전하게라고 해석이 됐어요. 이게 왜 완전하게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thorough란 단어예요. thorough. 이거 원래 무슨 뜻이라고? 완전한 철저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철저한.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네 혓바닥을 씻어내기 위해서 물로 가글을 하라. 그다음 지금 use가 나왔는데 선생님 어떻게 컴마다에 use 그냥 나와요? 이게 2번이에요. 보세요. gargle 1번이었죠? 그럼 1번, 2번 컴마로 이렇게 썼다라는 건 뒤에 and 다음 3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병렬 구조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낚시 어떻게 걸 수도 있는 거야? 여기다가 using이라고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야. 왜 마치 컴마 사이에 두고 분사구문인 것처럼 이런 거 대비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user swap 뭐래요? 면봉을 사용하라. 근데 이번에는 면봉이요. 코티드 과거 분사죠. 이 면봉을 꾸며주는 거예요. 코트가 아까 묻히다였기 때문에 여기서 묻은이죠. 설탕이 묻은 면봉을 사용하라. 어디다가 그 똑같은 어디다가 그 부위에다가
다시 한번 아까 소금 됐던 그 부위에다가 요번엔 설탕 대보란 소리죠. 그리고 또 그 결과를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 또 뭐 하래요? gargle again. 다시 이제 헹구래요. 그지? 다시 물로 헹군 다음에요. And then swap with the lemon juice. 뭐래요, 이번에는? 레몬 주스를 뭐 하라는 거야? swap. 발라라. 면봉으로 발라라는 소리죠. 수압이라는 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바르다. 되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레몬 주스를 면봉에 발라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after a final gargle. 뭡니까? 마지막으로 헹구고 나서 try coffee. 커피를 또 이번에는 면봉으로 발라봐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소금, 설탕, 그 다음에 레몬 주스, 커피였어요. 자, 그러면 compare your reactions with your friends. compare A with B 구조죠. 그러니까 너의 반응을 너의 친구들의 것과 비교해봐라. 그죠? compare A with B예요. Your taste pattern. 그러면 너의 미각 패턴이라는 것은 may reveal more. 그럼 봐봐요. 더 많은 걸 드러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너의 미각 패턴이라는 건 더 많은 걸 드러낼지도 몰라요. Than just taste preferences. 맛 선호도죠. 다시 한번. 맛 선호도 그 이상의 것들. 다시 한번 맛 선호도 이상의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낼지도 몰라요.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게 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약간 레몬 주스가 제일 낫던 것 같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그럼 이게 뭔데요? 그 이상의 것들이 뭔데? Recent studies suggest. 봐봐요. 최근 연구들은 뭐를 보여주냐면 링크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뭐하고의 연관성이냐? Taste or status.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 사이의 연관성이래요.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게 미각자의 위계. 말이 어려워요. 미각자의 위계. 즉 맛본 사람의 위계. 그 다음에 행동장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미각자의 위계와 행동장애라는 말은 이것만 보면 알 수 없어. 뒤를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지문이 순서 배열로 그러니까 문장 삽입으로 내기도 되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장, 이 문장에 이 두 문장 있잖아요. 이 두 문장을 삽입하라고 하기가 딱 적당해요. 왜냐면 더 많은 걸 드러내. 근데 그 더 많은 것 중에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예를 들어서 non-tasters. non-taster라는 건 맛을 안 본 사람이 아니라 미각이 둔한 사람들이에요. 미각이 둔한 사람들은 tend to have a higher incidence. 이게 인시던스가 발생률이거든요. 알아두세요. 발생률. 그러니까 뭐 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냐면 알코올리즘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알코올 중독 발생률이 더 높아요. 아니 근데 왜겠어요? 미각이 좀 둔한 사람들이 왜 알코올 중독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어? Perhaps because liquor seems less bitter to them. 그죠? 요 알코올, 그러니까 그 뭡니까? 술이 seems less bitter. 덜 쓰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술이요. 술이 뭐 한 것 같다. 이때 seem이 이형식이니까 덜 쓴 것 같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술이 덜 쓰게 느껴지니까 술이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봐봐요. 미각자의 위계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미각 지금 이 아래 내용에 보면 미각 둔감자 얘기가 나왔어요. 미각이 둔감하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데 행동장애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일어난 거야. 그죠? 미각이 둔감한 게, 이 둔감이라는 게 미각자의 위계를 말했던 거예요. 다시, 미각이 둔감하니까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더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봅시다. 반대로요. super tasters. super tasters는 어때요? 이번엔 또 미각이 너무 발달한 사람들이겠죠. 이 미각이 너무 발달한 사람들은요. 뭐를 피해요? nutritious but mildly bitter foods. 그럼 보세요. 미각이 너무 발달한 사람들은 또 영양가는 있는데 이때 mildly 약간이라는 뜻이죠. 약간 쓴 음식들은 피해요. such as 예를 들면 브로콜리 같은 거. 그죠? 문장 여기서 끝난 상태니까 뒤에 분사구문이에요. 다시 한번 문장 여기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이야. 하나 줄면 안 돼? deprive A of B입니다. deprive는 항상 deprive A of B라고 써요. 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에게서 다시 A에게서 B를 박탈하다라고 해석하는데 B를 빼앗다. 박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들 스스로에게서 균형 잡힌 식단을 박탈한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즉, 그들 스스로가요 균형 잡힌 식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박탈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도 다시 미각자의 지위를 따졌을 때
아까는 미각 둔감이었는데, 그죠? 둔감의 반대면 미각 예민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초미각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미각이면요. 초미각이면 또 어떤 행동 장애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균형 잡힌 식단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식단의 불균형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얘는 지금 양극단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던 건 그 미각 지위 중에 미각이 둔감한 미각 둔감의 케이스가 오히려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이번에는 초미각이 식단의 불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쵸? 오케이. 요 말이 미각자의 지위고 요 말이 행동장애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비록 미각이라는 게 is not nearly as glamorous as vision. 자, as니까요. 이거 원급 비교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글래머러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단어 뜻도 여기서 화려한이라는 뜻이라서 단어 뜻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얘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 문제 어떻게 내냐면 여기 형용사야 부사야라고 돼요. 다시 여기 형용사야 부사야라고 낸다고요. 근데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테이스트가 주어고 is가 동사잖아요. 여기가 보어 자리입니다.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라서 여기 형용사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그럼 어떻게 쓰면 안 되나요? 글래머러스리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미각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It makes sense 이렇게 나왔죠. 여기 가주어입니다. 그럼 쭉 가서 여기 진주어죠. 그럼 투부정사 하는 것이 make sense, 타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이 된다, 타당하다. make sense가 타당하다, 말이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주어고 진주어인데 그럼 앞에 for you가 뭐겠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 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너가 take closer attention. 뭐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다시 한번. 그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때 it은 미각이죠. 미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건 타당하다. because 왜냐면 chemistry, 화학작용이 봐봐. at least in your mouth. 적어도 네 입속에서는 화학작용이라는 게 could be destiny.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운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화학작용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너의 미각의 지위가 다시 얘기해서 너가 초미각이냐 미각 둔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이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한테 행동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너를 알코올 중독자 혹은 불균형한 그런 식단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에요. 이 지문의 주제를 만약에 골라라 만약에 이 지문의 주제를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얘기는 행동 특성입니다. 행동 특성. 행동 특성이라고 할게요. 제가. 행동 장애라고 앞에 서 있지만 근데 뭐가 행동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쪼르륵 얘기했던 게 미각 실험이잖아요. 키워드는요. 미각이라는 말 그리고 뒤에 행동이라는 말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다시 미각이라는 말 그리고 행동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선지에 따라서 실험이란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앞에 왜냐면 미각 실험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각 실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였는데 실험이란 말 안 쓰고 미각, 행동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헤이, 물 좀 먹고 올래요? 네. 자, experiments. 실험은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때 testify라는 단어가 증명하다인데 이때 to가 붙어 있죠. 그러면 뭐뭐에 대해. 다시 한번. 실험이라는 건 뭐에 대해 증명하냐면 과학의 수용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수용이냐면 ignorance라는 단어는 무지죠, 무지. 말이 좀 어려워요. 실험이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에 다시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 증명한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이 무슨 말인지를 보셔야 돼요.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이 무슨 말일까? 자, arguably 이 단어 아셔야 돼요. 틀림없이. The worst thing a scientist can do. 보시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없죠. 다시 여기 지금 목관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시 한번 과학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는 것이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is to suppose.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다시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대절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대절이 뭔데? 이거 명사절 접수사죠. They know. 자기들이 안다라고 suppose, 가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안다고? What will happen in a given scenario without bothering to check. 그럼 여기까지 가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되라는 거죠. In a given scenario. given이라는 것은 주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다시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자기네들은 이미 안다라고 가정하는 거. 그게 최악이래요. 근데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without ing잖아요. 이거는 보통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동사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동사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동사하지 않고. 오케이. 자, 동사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bother to라는 거가 무슨 뜻이냐? 알아두셔야 돼요. bother to. bother to라는 거는요. 뭐뭐 하려고 애쓰다 혹은 노력하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수고를 들이다라고 여기서 의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인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다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안다라고 그냥 정해버리는 그게 최악의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문장을 봤을 때 무지를 수용한다라는 얘기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가볼까요? The rise of experimental philosophy. 가봅시다. 여기 주어 한 단어로 보면 rise가 주어예요. 다시 실험 철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rise는 어떤 부상, 등장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실험 철학의 부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coincided with 이렇게 얘기했죠. coincided with는 이거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다. 이거 수동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 철학의 등장은 뭐랑 동시에 일어났냐면 liberation of curiosity. 뭡니까? 호기심의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호기심을 해방시켰대요. 호기심을 해방시켰대요. 뭐로써? As a valuable rather than a questionable attribute. 가봅시다. 이때 valuable 뒤에 attribute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attribute이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속성 특성이니까 가치 있는 특성으로서 호기심을 해방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호기심이 뭐가 됐다고요? 호기심이 뭐가 됐다고요? 가치 있는 것이 됐다고요. 뭐가 아니라 questionable, 의심스러운 그런 특성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가치 있는 게 됐다고요. 뭐가? 호기심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해방을 시켰대요. 이렇게. 뭐를 통해서? 이 실험 철학을 통해서. 결국에 실험 철학이라는 것 혹은 실험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다? 호기심이라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세요. For all that 이렇게 묶어놓읍시다. For all that.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올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얘 그냥 올도로 해석하는 거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저희 지금 키워드가 뭐여야 되냐면요. 님들아. 오케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키워드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이미 알고 있고 막 확인하려고도 안 하고 이게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이 없는 상태고 지금 여기서 호기심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키워드를 던졌죠. 여기 보세요. 실험과학은 오늘날의 시험과학은요. is often assumed. 뭐라고 가정되냐면 잘 보세요. 얘가 가정하는 게 아니라 가정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여겨지고 가정되냐면 to be supported. 잘 들으세요. 여기서도 지금 수동태로 썼어요. 얘가 지원 혹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뒷받침 받는 겁니다. 다시 얘 이거 뒷받침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얘 여기 뒷받침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뒷받침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실험 과학이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얘가 뒷받침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에 뒷받침을 받냐면 philosophical framework, 즉 철학적인 틀이죠. 다시 한번 철학적인 틀과 그 다음 approved methodology, 승인된 어떤 methodology라는 건 뭡니까? 방법이죠. 다시 한번 철학적 틀, 승인된 방법 이런 것들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여겨지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State your hypothesis. 가설을 세우다. State은 세우다예요. 가설을 세워라. And then 그리고 나서 검증하라.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이 올도우절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이 올도우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얘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실험이라는 오늘날의 실험이라는 건 뭔가 단순 호기심이라기보다 응? 단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때요? 철학적 틀이나 방법론 다시 철학적이라면 뺍시다. 틀이나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은 쉽게 얘기해서 말을 어렵게 써놨을 뿐이지 오늘날의 실험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냥 호기심을 이렇게 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요?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얘기 나와야 돼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오늘날의 실험이라는 것이 호기심이랑은 상관없이 약간 뭔가 좀 정해져 있고 틀이 있고 방법론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뭔가 그냥 호기심만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이 소리라고요. 뒤에 뭐 어떻게 나오는 거 보세요. The fact is that.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As philosopher of science, 과학 철학자인 요 사람이 말했듯이 다시 과학 철학자인 요 아이언 하킹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여기 뒤에 보세요. 호기심이란 말 어떻게 나와 있나? One can experiment. 한 사람은 conduct an experiment. 실험을 할 수도 있다. Simply 그저 out of 뭡니까? from이죠. out of라는 게 뭐로부터? Curiosity. 그냥 호기심으로부터 실험할 수 있다. To see. 보기 위해서. 뭐를?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실험을 해도 된다. 다시 지금 앞에 문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for올 때도 올도라고 얘기했고 컴마. 그럼 제가 지금 뒤에 주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기심만 있어도 된다. 뭐 할 때? 실험할 때. 그럼 앞에는 이거에 반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날 실험은 호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철학적 틀 얘기했고 방법론 얘기한 거죠. 이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이 문장? 이제 풀어드린 거야. 그러니까 호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다? 실험할 때 호기심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했다. 이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Indeed. 게다가 In the view of Charles Darwin's son. 이 사람 누구냐면 찰스 다윈이라는 그 진화론 얘기했던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astronomer 천문학자거든요. 조지 다윈이라는 사람이 once in a while이라는 건 뭐 무슨 말이에요 이거? once in a while 가끔씩 자, 이 사람의 견해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견해에서 가끔씩 one should do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do a completely crazy 그죠? 완전히 미친 그죠? 이때 미친이란 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모한이에요. 무모한 실험을 해야 된대. 비록 뭐일지라도 it is 그 실험이 is most likely 뭐 할 가능성이 높대요? to prove be likely to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잖아요. 그게 뭐 할 가능성이 높아? prove fruitless 알아두세요. prove 이 형식입니다. 그럼 여기 형용사 자리예요. 여기 형용사. 이것도 마찬가지야. fruitlessly라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ve란 단어가 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fruitless라는 게 결실이 없고 결말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결실이 없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되게 효과가 없고 결실이 없다라고 드러나더라도 좀 무모한 실험을 해봐도 좋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무모한 실험 해봐도 돼. 무모한 실험
그냥 무모한 실험 해봐도 돼. 이 소리 왜 한 거예요? 다시 무모한 실험 해봐도 돼란 얘기 왜 했다고? 그냥 호기심에서 그냥 다시 그냥 호기심에서 비롯된 그냥 호기심 가지고 무모한 실험 해봐도 돼 이 소리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호기심 가지고 무모한 실험 해봐도 돼. 왜요? 근데 왜 호기심만 가지고 무모한 실험 해봐도 되는 거예요? You never know until you try. 너는 그러니까 왜냐면 시도조차 안 하게 되니까. 자, until you try. 네가 시도하기 전까지는 너는 결코 알 수가 없거든. 그지? 자꾸 막 이런 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실상 차라리 실패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이 지문은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호기심 맞는데요. 글을 좀 붙여보자면요. 보세요. 이 지문 처음에 뭐라 해야겠냐면요. curiosity, 그러니까 처음에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이었어요.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거랑 호기심이랑 뭔 상관이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과학의 무지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이 호기심이랑 뭔 상관이냐. 자, 무지에 대한 수용이라는 걸 풀어드릴게요. 무지를 수용한다라는 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알려고 노력할 때, 그죠? 알려고 노력할 때 사실은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호기심만 가지고 냅다 질러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정리합니다. 이 지문은 오케이. 실험, 과학 혹은 과학 실험 얘기를 하는데 과학 실험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가지. 무지를 수용하는 거. 무지를 수용한다는 좀 쉽게 얘기할게요. 모름을 인정하자. 모름을 인정하는 거야. 무지에 대한 수용이. 그리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과학 또는 과학 실험이라는 것이 모름을 인정하고 즉 무지를 수용하고 그다음 호기심을 탐구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자. 그래서 선지에서 만약에 이 말이 없어도 호기심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과학과 호기심이 키워드인데 이걸 어떻게 선지로 구성할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학과 호기심인데 무지에 대한 수용이란 말이 나와 있을 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23번. 오늘 24번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24번까지만.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서 할 테니까 29부터 뒤에 빈칸 추론, 그 다음에 36부터 40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테니까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 진도 끝나겠죠. 25년도 진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 주말까지는 웬만해서는 24년도 하고 24년도 굳히기와 25년도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문장에 discard란 단어 아마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저 단어 아세요? 딱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안 떠오르신다면 외우셔야 합니다. discard, 버리다란 뜻이에요. 다시, 버리다. 우리는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과학 이론을요. 오직 뭐 할 때만?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만. 뭐 하는 더 나은 방법? 설명하는 뭐를? 증거를. 어떤 증거? 그것을 뭐 하는? 뒷받침하는. 다시 한번 이때 그것이 뭘까요? 이때 그것이 뭘까요, 님들아? 과학 이론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과학 이론을 우리가 좀 갖다 버리려고 해. 혹은 그걸 대체하려고 해. 뭐 새로운 게 없는데 그걸 갖다 버리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과학 이론의 어떤 대체라든가 혹은 폐기는 조건이 뭐냐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 때에만 그것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봅시다. 그 예시를 지금 어디서 얘기했냐면 뉴턴 앤 아인슈타인. 그죠?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offer great examples 보다 아주 훌륭한 예시들을 제공합니다. A vast body of evidence 갑니다. 방대한 양의 증거가 다시 한번 방대한 양의 증거가 뭐 한대요? 뒷받침합니다. 뭐를요? 뉴턴의 이론을요? 무슨 이론? 중력 이론을요. 근데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에 뉴턴의 이론에도 증거가 엄청 많았어. 그런데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이 돼서 과학자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면 discover cases, 그죠? 사례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경우 혹은 사례들인데 중요한 거 여기 관계부사 쓰인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거 where가 중요한 게요.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cases는 경우란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경우라는 말이 사실 장소의 선행사라고 느껴지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where가 이때 만약에 관계부사를 뭘 쓸 거냐라고 했을 때 where를 쓸 수 있구나. where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어디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공원이나 이런 장소가 아니어도 경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its predictions, 그것의 예측과 다시 한번 그것의 예측이 did not perfectly match. match라는 건 일치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것의 예측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와? 관찰 결과. observation 하면 관찰 결과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경우들이 자꾸, 어떤 케이스가 자꾸 생기냐면 뭔가 예측이랑 그 이론에 따른 예측과 그 다음에 실제 관찰값이 서로 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자꾸, 그러니까 약간 예외 사례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이론이 얘를 대체할 때가 된 거죠. 그럼 this discrepancy, 여러분들 이런 거가 앞에 내용 3번 문장을 지금 discrepancy로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 대비하셔야 돼요? 문장 삽입 대비하셔야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죠? did not match라는 말을 discrepancy로 받은 거잖아요. 이거 불일치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 문장은 앞에 불일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나서 4번 문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장 삽입의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불일치는 were explained,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어떤 때? 아인슈타인이 developed, 전개하다. 뭐를요?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다시 relativity라는 단어가 상대성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전개했을 때 비로소 이 불일치가 설명될 수 있었다. 자, comma which. 잘 보십시오. 이거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주관대죠. 쉽게 얘기해서.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보시면 계속적용법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대명사 it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was able to match the observations. 그리고 그것은 관찰 결과와 일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때 위치가 받는 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내고 나서 이게 뭔가 그 불일치가 없어졌어요.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문장을 왜 쓰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도 사실상 문장 삽입의 포인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의 이론의 많은 성공들이 주어져. could not be ignored. 성공이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성공은 무시되는 거니까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무시될 수 없었어. 그죠? 이 뉴턴의 이론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이론보다 더 훌륭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뉴턴의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무시될 수 없어서. 그리고 아인슈타인's theory would not have gained. 가보세요. 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밑줄 치는 거 잘 봐.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를 봤을 때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포맷이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 if 주어 had pp, 컴마 주어 우쿠슈마 have pp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해석 자체가 여기 had pp, 우쿠슈마 have pp인데 얘를 해석하실 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뭐였다면 과거예요. 뭐뭐라면이 아니에요. 뭐뭐였다면 여기도 그냥 조금 러프하게 얘기해서 뭐뭐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그것이 설명할 수 없다면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었다면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설명할 수 없었다면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찌 다시 얻지 않았을 거다. 다시 얘기해서 인정을 받지 않았을 거다. 인정을 못 받았을 거다. 못 받을 거다 아니라 못 받았을 거다. 못 받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신다. 못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대한 가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자, 뉴턴의 이론의 많은 성공들은 무시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도요, 아마 인정을 못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설명할 수 없었다면요. 뭐를요? 이 successes, 앞서서 얘기했던 이 뉴턴의 이론의 성공들을 똑같이 잘 설명할 수 없었다면 아마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뉴턴은 뉴턴대로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만약에 사실 이 뉴턴의 성공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다면 인정 못 받았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턴의 성공이라는 건 분명히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it did.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분명히 설명을 해냈어요. 그리고 that is why. 가봅시다. that is why. 이거는 그냥 묶어서 그래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we now view Einstein theory. view A as B죠. 이거를 A라고 보시고 그다음 B를요. B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broader theory of gravity than Newton's theory.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뭐라고 봐요? 더 포괄적인, 그죠? 이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이 단어가 만약에 어휘 문제로 broader가 아니라 더 좁은 narrower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생기는 그런 특이 케이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narrower가 아니라 더 넓은 거죠. 제 말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뉴턴의 이론보다도 더 넓은 그런 중력 이론이라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제는 바라본다는 소리죠. 오케이. view A is B는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some scientists today, 오늘날의 몇몇 과학자들은 are seeking a theory of gravity. 중력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력 이론은 당연히 어떤 중력 이론이겠어? 아인슈타인을 넘어서는 거겠죠. That will go beyond Einstein's.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넘어설 그런 중력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을 넘어서는 이론은요. 아인슈타인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들을 자기가 내놓은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앞서서 무슨 얘기했었냐면 뉴턴이 이론 성공들을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론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이론이 뉴턴 것도 설명이 가능하면서 이 특이 사례까지 포함할 수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내용 일치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글을 읽고 나눈 대화다. 해서 밑에 선지에서 뭐라 써놨냐면 아인슈타인을 넘어설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들을 싹 무시하고 아인슈타인의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새롭게 나오는 특이 사례들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아인슈타인이 다뤘던 것들도 새로운 이론으로 다 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 케이스까지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저 지금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자, 만약에 any new theory ever gains acceptance? 가봅시다. 어떤 새로운 이론이 인정을 받는다면 it will have to match. 여기 마지막 문장이 제가 방금 한 얘기예요. 보세요. 그것은 have to match. 뭐 해야 돼요? 이때 match는 필적하다. 필적이 뭐예요? 필적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의 성공들에 필적할 수 있어야 된다. 필적해야만 한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성공을 거둔 부분에서도 자기 이론으로 똑같이 성공을 거둬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다시 아인슈타인의 거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이만큼 이뤘어. 그러면 이걸 똑같이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경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나도 마찬가지로 내 이론으로 여기까지 설명이 다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이론으로 여기까지 설명이 다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분명 뭐가 있었냐면 이제 특이 케이스가 더 있었죠. 특이 케이스가. 이 특이 케이스까지도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브라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말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론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 이론의 모든 성공들에 필적해야 되고 근데 뭐뿐만 아니라 work라는 건 여기 동사입니다. 작동하다. 작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뒤에가 뭐가 생략되는 거냐면 it will have to가 생략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
근데 어떤 영역인데? 관계부사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할까 미리 대답해 드릴게. 아니 선생님 뒤에 더즈나 뒤에 불완전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관계사에서 불완전한 게 동사 때문에 불완전한 건 아니잖아. 반복이 생략돼 있는 거야. does not work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그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아인슈타인의 영역이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에서 작동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도 똑같이 매치해야 된다. 이것들도 사실상 자기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메가스터디 현우진 선생님 얘기를 해봅시다. 현우진 선생님이 만약에 지금 수학 1타예요. 그럼 현우진 예를 들어서 뉴런, 시발점, 그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재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우진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1타가 되고 싶다? 그러면 현우진이 잘 못하는 영역에서 내가 치고 나가야 돼서 치고 나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현우진이 놓치는 부분에서 내가 치고 나가는 것도 당연한 건데 현우진이 지금 1타로 먹고 있는 것까지도 다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럼 뉴런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런뉴 뭐 이런 걸 내는 거죠.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한 얘기였어요. 이해되셨죠? 한 질문 더 할게요. 23번은 그래서 주제가 뭐냐? 결국에 과학 이론의 발전, 다시 과학 이론의 발전이에요. 과학 이론의 발전인데. 근데 이게 주제로 고를 때는 내용은 좀 복잡한데 주제로 고를 때는 생각보다 워딩이 단순해요. 과학 이론의 발전은 더 나은 설명이 있을 때예요. 더 나은 설명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과학 이론의 발전의 조건이 더 나은 설명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4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imagine 한번 상상해봐. imagine이라는 건 뒤에 반드시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pausing in the middle of the busy day. 바쁜 하루의 중간에 잠깐 멈춰서요. 뒤에 분사구문이죠. taking a moment. 순간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하는 순간을 가지냐? 뒤에 투부정사 보이시죠? 이거 앞에 있는 모먼트를 꾸며주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을 가지는 거냐? refresh your mind. 그죠? refresh가 1번, 그 다음 recharge가 2번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너의 뭐를요? 이 정신을 좀 리프레시 시키고 너의 정신을 너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이죠. 가지면서 그러니까 바쁜 하루 중간에 좀 잠깐 멈추는 걸 상상해봐. 자, 이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midday break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한낮의 휴식의 힘은 is often underestimated. 종종 과소평가가 돼. 과소평가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몰라 이 소리죠. When you break away from routine. 자, break away란 단어 보이시죠? 벗어나다 돼요, 벗어나다. 어디서 벗어나는 거냐? 루틴이니까 너의 일상에서 벗어날 때 특히나 with activities designed to stimulate your brain. 봐봐. 디자인드라는 건 설계하다인데 여기서 지금 과거분사기 때문에 얘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다시 설계된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계하다인데 뭐 하기 위해 설계된 거냐면 stimulate your brain. 너의 두뇌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다시 한번 너의 두뇌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그런 행동들 말이에요. 그런 행동들, 그런 일상에서 네가 벗어날 때 그렇죠? 너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prevent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뭐를요? 인지적 피로를요. 그리고 너는 이런 걸 막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productivity, 즉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for the rest of the day, 남은 하루 동안. 근데 여기서 이 지문에서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의 뇌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행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가 지금 이렇게 잠깐 그 한낮에 휴식을 취했을 때 너 뇌를 자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 뇌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행동들은 네 그 루틴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일상이 계속 네 뇌를 자극한다는 얘기니까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결국 이 문장은 한낮의 휴식이 아니에요. 휴식이 지금 뇌를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휴식은 오히려 자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갑시다. 뉴로빅 exercises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뉴로빅 운동이라고 해요. simple yet effective. 그럼 무슨 말이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이 뉴로빅 운동이라는 것이 are perfect for such breaks. 뭐래요? 그러한 휴식 시간에 아주 딱 알맞고 완벽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로빅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뉴로빅 운동은요. target different areas of your brain. 너의 뇌의 다른 영역들을 겨냥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분사구문이죠. keeping 이렇게 나와 있는 거요. keeping it agile and alert. 이때 it이라는 건 뇌죠, 뇌. 너의 뇌를 agile. 이거 형용사입니다.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잖아요. 여기 형용사 들어가야 돼서 ly 들어가시면 안 돼. 그래서 그 뇌를요, 기민하고 민첩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쓴 거죠. 자, these exercises, 이러한 운동들은 create a mental oasis.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는데 그 정신적 오아시스라는 게 뭐냐? refreshes and prepares you. 봐봅시다. refreshes. 즉 너를 뭐 하게 해요? 되게 refresh 시켜줘요. 즉 기운 나게 만들고요. 이게 refresh 시키다라고 해도 돼요. 너의 기운을 나게 하고 그리고 prepare A for B 구조거든요. 다시 prepare A for B.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너를 이거에 대해서 준비시키다는 뜻입니다. 너를 뭐에 대해서? 이 오후에 되게 힘든 일들에 대해서 너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정신 오아시스를 만든다고요. 자, 그 다음 this strategic pause.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워낙 사실 these, this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서 순서 삽입으로 냈을 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거의 약간 이제 문장별로 특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좀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문장들의 어떤 순서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가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회독을 자주 돌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멈춤은 is not just a break. 뭐가 아니래요? 그냥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 뭔데요? It boosts your cognitive capabilities. 그것은 너의 인지 능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문장 끝났죠? 뒤에 분사구문이요. Ensuring your mind remain sharp and focused. 여기 ensuring 뒤에 명사절 대책력 되어 있거든요. 이때 ensure라는 단어가 보장하다는 뜻이니까 너의 정신이 다시 한번 너의 정신이 주어 나왔고 여기 이형식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여기 형용사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형용사 자리니까 sharply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자, 그래서 너의 정신이 또렷하고 집중된 상태가 유지되는 걸 보장하면서 뭐 한다고요? 그것이 너의 인지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고요. 고로 even briefly experimenting with neurobic exercise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짧게 뉴로빅 운동들을 이게 실험하다인데 결국에 trying이랑 같은 말이에요.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can work wonders. 여기 보이시죠? 이거 그냥 수거입니다. work wonders는 문법적으로 다루시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수거로 보시면 돼요. work wonders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놀라운 어떤 효과를 내다. 놀라운 결과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놀라운 효과를 내느냐? For your cognitive state during lunch. 너의 인지 상태에 아주 기적 같고 놀라운 그런 효과를 냅니다. During lunch, 점심시간 동안에. 고로 start with using your non-dominant hand. 이제 그거에 대한 사례로 이제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로 시작하라? Using your non-dominant hand. 너의 이런 주가 아닌 손이죠. 그러니까 즉 주가 아닌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죠? For routine tasks,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과업들에.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일상적인 과업이란 글쓰기나 식사 같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뉴로빅 엑서사이즈가 일종의 예를 들면 글쓰기나 식사할 때 뭐 하는 거야? 네가 오른손잡이면 왼손 쓰고 왼손잡이면 오른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러한 simple switch, 이런 간단한 전환이 challenges your brain. 이때 challenge라는 단어가 stimulation이랑 같은 말로 쓰였어요. 너의 뇌를 자극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간단한 전환이 너의 뇌를 자극합니다. 뒤에 그러면서 분사구문 activating pathways,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activate 활성화시키다죠.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근데 어떤 경로인데? 주격관계 대명사죠. that are typically engaged. 이때 engaged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때 engaged가 보통 관여시키다, 참여시키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여, 참여시키다예요. 얘가. 그래서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여되지 않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게 activating 1번이고요. 그 다음에 promoting 2번이죠. 그리고 뭐 하면서 greater flexibility, 더 큰 유연성을
촉진시키면서 어디서? 사고에서 더 큰 유연성을 촉진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 짧은 휴식과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지문에서는 뉴로빅 운동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글이 뭔가 그러니까 문장이 어렵진 않은데 글이 이게 그래서 뭔 내용이야 말일 수 있잖아요. 뉴로빅 엑서사이즈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여기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휴식하라라고 얘기하다가 그 휴식 때 뉴로빅 엑서사이즈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따라왔어요? 휴식해, 뉴로빅 엑서사이즈 해. 이렇게요. 그래서 짧은 휴식과 뉴로빅 운동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두뇌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24번까지 마무리했어요.